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 첫 승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됐던 엘살바도르와의 친선 경기, 아쉽게도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현란한 개인 기술과 창의성, 키패스, 드리블 돌파를 뿌리면서 휘젓고 정말 MOM으로 선정되는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통안의 동점골을 막판에 내줬는데요. 사실 이 동점골을 내준 것도 문제지만 수많은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던 결정력의 문제, 그리고 공격 패턴의 밀도 문제, 팀플레이 문제 등 다양한 아쉬움들이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캡틴 손흥민 선수까지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 중인 가운데 홈팬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출전을 감행하는 그런 이제 투혼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주요 장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살펴보면 후반 시작 4분 만이었죠. 49분에 황의조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좀 대량 득점까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추가골 기회가 번번이 무산되다가 87분에 알렉스 롤단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골을 내줬고, 이후 다시 한번 이제 결승골을 노리기 위해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까지도 이제 총공세를 펼쳤지만 우리가 1대1로 비기고 말았어요.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3월 A매치에 이어 6월 A매치도 1무 1패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3월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막 부임을 해서 선수들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카타르 월드컵 멤버로 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상대팀도 남미의 강호였죠. 콜롬비아와 2대2로 비겼던 첫 번째 경기 이후 우루과이에 1대2로 패배하면서 또 이 패배 속에는 우리의 동점골이 좀 아쉬운, 정말 간발의 차이에 오프사이드로 걸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경기 내용 자체는 클린스만 감독의 속공 플레이가 드러났다, 또 손흥민 선수의 프리롤 기용이 좀 잘 통했다, 이런 긍정적인 점들을 남겼었는데, 이번 6월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탈장 수술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 팀들의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루전 0대1 패배에 이어 엘살바도르전 1대1 무승부는 같은 팀을 상대한 일본의 결과와 너무나 대조적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 엘살바도르가 물론 초반에 이제 퇴장자가 나오는 수적 열세 상황에 처하긴 했지만 6대0으로 대승을 거뒀고, 또 우리가 패배한 페루를 상대로도 오히려 페루가 주전급 멤버들이 더 합류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음에도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2무 2패 데뷔 승리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모리아스 감독을 유임시킨 일본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팬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 살펴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확실히 이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구성을 내놨어요. 페루와의 경기 교체 출전해서 좋은 모습 보였던 조규성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고, 페루와의 경기 전반전에 좋지 않았던 4-4-2 대신 중앙지역에 좀 밀도를 높인 4-2-3-1 포메이션을 썼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왼쪽, 황희찬이 오른쪽,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서고, 황인범 선수의 미드필더 파트너로 원두재 선수 대신 교체로 페루전에 나와서 역시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박용우 선수가 배치가 됐습니다. 골문도 조현우 선수를 기용해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김승규 선수를 배치를 했고요. 왼쪽 풀백도 몸 상태를 회복한 본래 주전 선수인 김진수 선수가 나섰고, 또 오른쪽 풀백은 안현원 선수가 부상으로 하차한 가운데 서령우 선수가 배치가 됐고, 센터백 라인은 박지수, 정승현 선수로 유지가 됐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우고 페레스 감독이 유지해왔던 4-2-3-1 포메이션의 주전급 선수들로 이제 경기 선발 명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초반에는 우리가 분명히 경기를 주도했고, 사실 대체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든 것은 맞아요. 시작 5분 만에 서령우 선수가 황희찬 선수와 2대1 패스를 하면서 배후로 침투하는 이재성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이재성 선수도 문전 우측까지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척하면서 슈팅을 바로 때려가지고 상대 골키퍼를 좀 위협했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장면이 있었죠. 이재성 선수를 공미 자리에 배치한 것, 또 황희찬 선수를 측면에 배치한 것과 오른쪽 풀백으로 서령호 선수를 배치한 것까지 페루전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수정한 게 그대로 좀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10분에는 김진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조규성 선수가 타점 높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기면서 말씀드린 이 페루전에 좋았던 조규성의 고공 플레이도 일찌감치 잘 활용을 했습니다. 10분에는 왼쪽 측면에 배치됐던 이강인 선수가 조규성의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보고 스루 패스를 기가 막히게 연결해줬죠.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이제 슈팅이 골문을 크게 넘기는 결정력의 문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분명히 초반 10분 동안 몰아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경기는 대량 득점을 하고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엘살바도르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반 18분에 엘살바도르가 한국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공략하는 왼쪽 측면의 공격을 펼쳤는데요. 여기서 이제 안현범 선수보다 서령우 선수가 이번 경기 충분히 측면 수비로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이번 경기가 A매치 데뷔전이다 보니까 문전 위험 지역에서 좀 허술한 패스 미스를 하고 말았고 이 패스를 포착한 오레야나가 오른발 슈팅을 가져간 것이 골대앞으로 빗나갔습니다.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상대팀의 선수가 있었다면 실점할 수 있었던 위기 장면이었는데요. 그 뒤에는 거의 우리의 공격 일변도가 다시 한번 이어졌어요. 전반 20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서령우 선수의 슈팅이 흘러나오면서 왼쪽 측면으로 빠진 것을 확보했고 수비 2명을 앞에 두고 커트인 하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어요. 왼쪽 측면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왼발잡이지만 오른발로 슈팅을 했어야 됐고 하필 이제 오른발이다 보니까 왼발보다는 정확성이 좀 부족해서 골문을 빗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29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좋은 연계 플레이 장면도 있었습니다. 박지수 선수의 기점 패스를 황희범 선수가 등진 채로 논스톱으로 딱 흘려주면서 본인 쪽으로 수비 2명이 붙어 있었음에도 박용호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고 또 박용호 선수 역시 이 공을 멈춰 세우지 않고 곧바로 직진 패스를 이강인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거든요. 이러면서 2선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던 이강인 선수에게 공간이 열렸고 이강인 선수가 한번 치고 들어가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이 슈팅도 아쉽게도 골대를 넘기고 말았어요.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가 여러모로 좋은 플레이를 보였지만 슈팅의 정확성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가운데 31분 우리가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상대의 고공 공격을 정승현 선수가 헤더로 걷어내는 상황이었는데 오른쪽 풀백인 롤단이 이번 경기에 굉장히 전투적으로 경기에 임했거든요. 이 롤단이 전방 압박을 하면서 흘러나온 공을 확보하고 슈팅까지 가져간 것. 우리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혀서 이제 빗나갔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간헐적인 엘살바도르의 역습이 이제 위협적일 정도로 우리 수비 여전히 좌우 풀백 쪽, 풀백 뒷공간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래도 소통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선수들에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또 손흥민 선수도 이런 위치 조정에 있어서는 또 전술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서령우 선수가 이제 그 다른 선수들이 부상당하는 처치 상황에서 사이드 라인으로 오니까 직접 이제 위치를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로 좀 열의를 주장으로서 보였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42분 손흥민 선수의 지시에 이어서 서령우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슈팅 기회를 잡았는데 이 슈팅도 이제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고요. 전반 추가 시간에는 서령우와 박용우에서 연결된 패스가 또 한 번 이강인 선수에게 이어졌고 또 이강인의 마지막 패스를 받은 황인범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75%의 볼 점유율을 가져갔고 슈팅 수는 9대 6이었어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엘살바도르도 굉장히 제한적인 점유율 속에서도 역습상에서 슈팅 기회를 꽤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9번의 슈팅 기회 2개 유효 슈팅을 가져가긴 했지만 사실 골키퍼가 좀 흔들릴 만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전반전에 수적으로는 많은 기회를 만들었으나 질적으로는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클린스만 감독도 포착했는지 후반전 시작과 함께 공격형 미드필드인 이재성 선수를 빼고 스트라이커인 황의조 선수를 투입하면서 4-4-2 대형으로 다시 변화를 줬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분명히 한국에 부임하면서 투톱을 놓고 속공을 펼치는 4-4-2를 주 포지션으로 플랜 A로 삼고 싶다라는 의지를 또 한 번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교체 전략은 바로 적중을 했어요. 교체 후 4분 만에 황의조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그에 앞서서 47분 후반 2분에 우리가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 서령우의 스루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컷백을 내줬고 여기서 조경 선수가 침투에 들어왔는데 조경 선수 쪽으로 거의 프리 찬스가 열렸는데 이걸 건드려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다라면 골이 될 수 있었던 장면에서 한 번 터치하고 키핑하고 슈팅하려다가 타이밍을 빼앗기면서 수비에게 막히고 말았었죠. 하지만 49분 말씀드린 그 선제골이 황의조 선수에게서 나왔는데 왼쪽 측면에 황희찬 선수가 돌파하고 밀어준 공 황의조 선수가 수비를 등진 채 빠른 터닝 동작에 이어 또 니어포스트를 노리고 깔아찬 슈팅이 상대 수비와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으면서 선제골이 됐습니다. 사실 경기 시작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서령우 선수 쪽의 빌드업이 살아나고 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잘라 들어오는 또 접고 들어간 상태에서 슈팅이 더 날카롭다 보니까 위치를 바꿨는데 이 위치를 바꾼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서 도움을 기록하는 그런 효과로도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도 더 날카로워졌어요. 58분 클린스만 감독이 또 한 번 교체 카드를 꺼내게 됐는데 김진수 선수가 좀 부상이 있었고 또 박용호 선수도 부상을 좀 겪었기 때문에 전술적인 교체라기보다는 몸 상태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박용호 선수 대신 홍현
조현석이 들어가면서 미드필드 라인이 훨씬 더 빌드업에 집중하게 됐고 또 박규환 선수도 더 많은 플레이 타임을 이번 경기에 갖게 됐는데요. 59분 엘살바도르 역시 메니바르를 빼고 마예르 힐을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교체를 했습니다. 동점골을 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인데 65분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추가골로 연결될 뻔했으나 조규성 선수의 헤더 슈팅이 이번에도 타점까지는 좋았지만 골대를 크게 벗어나는 결정력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추가골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66분에는 뒤에서 들어온 스루패스를 이번에는 조규성 선수가 수비를 등진 채 황의조 선수의 배후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절묘한 백킥 패스를 내줬어요. 투톱으로 작동될 때 이 패턴 플레이, 조합 플레이가 클린스만 감독이 꿈꿨던 장면 같은데 요건 잘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황의조 선수가 침투해서 시도한 슈팅이 골대 앞으로 빗나가면서 역시 추가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70분 사실 조규성 선수가 후반전 들어서 플레이의 밀도라든지 정확성이 점점점 떨어지는 체력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를 빼줬고 또 황희찬 선수도 교체를 해주면서 오현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6월 A매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중석도 그렇지만 또 TV로 경기를 보시던 또 인터넷으로 다양한 채팅을 나누면서 경기를 보시던 분들도 흥분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또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페루와의 경기에 조금은 아쉬웠던 플레이들이 있다 보니까 긴장한 표정 속에 그라운드에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이 투입 이후 또 한 번 좋은 장면들이 나왔는데 72분에는 오현규 선수가 중앙에서 공을 받은 이후 우측에 이강인 선수 쪽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내줬고 이강인 선수가 돌파까지 가져가면서 컷백을 했는데 이 컷백을 수비가 차단하면서 무산이 됐어요. 하지만 이 두세 명의 수비를 또 빠져나오는 돌파에 내는 이강인 선수의 기술이 또 한 번 빛났던 장면이었고요. 곧바로 이어진 공격 장면 73분에는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탈압박에 성공하면서 박규현 선수에게 공을 내줬고 여기서 박규현 선수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왼발로 올렸는데 니어 포스트로 잘라 들어오던 오현규 선수의 헤더 시도를 수비가 먼저 좀 차단을 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을 주로 담당하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담당을 하면서 좌우 측면으로 공격이 오갔지만 결국에 중앙 지역이 살아나지 못했던 것은 이날 경기의 아쉬움이었는데요. 79분에는 황인범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 선수의 슈팅이 있었지만 골키퍼의 선방이 막혔어요. 또 82분에는 박지수 선수의 기점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뒤로 나오면서 받았고 본인이 수비 3명을 끌고 나오니까 생긴 뒷공간으로 오현규 선수가 침투를 했거든요. 그 침투까지 손흥민 선수가 잘 보고 패스를 찔러줬는데 오현규 선수의 슈팅 시도가 수비 6탄 방어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경기 막판까지 젊고 쌩쌩한 공격 자원들을 투입하면서 동점골 기회를 노렸는데요. 특히 83분에 투입한 이 오른발 킥의 달인인 엔리케스 선수의 투입이 적중을 했습니다. 87분 프리킥 상황에서 엔리케스가 감아 올린 그 크로스를 롤단 선수가 다이빙 헤더 슈팅으로 정확하게 연결하며 동점골을 터뜨린 것인데요. 그 이후 급해졌던 한국이고 또 엘살바도르는 지키면서 시간을 소진하고 또 한국의 총공세를 역습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사실 엘살바도르 선수들이 개인 능력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혹은 체력이 남아있었다면 우리가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공격을 시도했고 추가 시간에 진행됐던 95분 이강인 선수의 왼발 프리킥 크로스가 문전으로 날카롭게 들어갔지만 오현규 선수의 헤더 슈팅이 하필이면 골대 밖으로 좀 황당하게 벗어나는 그런 그 무산이 되면서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 최종 기록 살펴보면 73%로 우리가 점유율에서 분명히 앞섰고 슈팅 숫자도 16대8로 2배 이상 많이 기록을 했지만 유효 슈팅은 4대2로 팽팽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물론 우리가 빅찬스 3개를 기록을 했지만 그 3개를 모두 다 놓쳤고 오히려 황의조 선수의 개인 능력이 빛났던 골밖에 넣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공격 작업 과정에서의 세밀함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숙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날 경기 돋보였던 선수는 역시 이강인 선수였어요. 소파스코어의 기록 기반 평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선발 출전 선수 중에서 정승현 선수가 7.3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했지만 엘살바도르 공격진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수비 라인의 이 평점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체로 들어왔던 선수 중에 황의조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7.0점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최고의 평점 받은 이유는 기록적으로 분명 또 한 번 풍부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페루와의 경기에서 7개의 키패스와 3개의 슈팅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엘살바도르 전에도 3개의 키패스와 또 빅찬스 창출 1번 그리고 슈팅 4개를 기록하면서 7개의 슈팅 기회를 이강인 선수가 혼자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지상 경합도 13번을 시도했고 50%가 넘는 7회의 성공을 기록을 했고요. 공중볼 경합도 한 번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장기인 드리블 돌파도 5번 시도하면서 3번 성공할 정도로 공격 적중률과 위협도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크로스 패스도 1번이나 시도를 했었죠. 다만 페루전보다 정확성, 슈팅도 그렇고 크로스도 그렇고 좀 떨어졌던 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앞으로 동료 선수들과 합을 맞추는 부분들 또 동료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빛났고 손흥민 선수까지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첫 승을 거두지 못했는데요. 대체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경기도 해법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날 경기에 드러난 전술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어지는 영상 정주행 부탁드립니다.